아는 게 힘이다. 건축 상식 시간입니다. 저는 김영권 건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설계하는 건물의 높이가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법에서는 높이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키워드는 숫자 9입니다. 네, 숫자 9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보면 일조권 높이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일조권 높이 제한을 법에서 제한을 합니다. 법의 취지는 북쪽에 있는 건물이나 대지에 우리 건물로 인해서 과도하게 햇빛이 차단되지 않도록 법에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법에서 정한 일조권 제한은 9m 이하 부분인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에서 건물이 1.5m 이상 이격을 해야 합니다. 또 9m가 넘어가는 9m 초과되는 부분은 1.5m가 아니고 각 부분의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가 10m가 되는 부분은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에서 5m를 이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건물의 높이는 1층 바닥면에서부터가 아니고요. 건물이 접해 있는 지표면부터 지붕의 최상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지붕인 경우에는 지표면부터 저희 건물이 2층이라고 하면 2층 상부의 옥상 부분의 상단 부분까지를 건물의 최고 높이로 하고요.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의 최고 높은 부분, 꼭지점 부분이겠죠. 거기까지를 건물의 최고 높이로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층 건물인데 우리 집이 왜 9m를 넘을까? 네, 9m 넘을 수 있습니다. 1층이나 2층의 층고가 조금 높고 지붕의 경사도가 많이 높은 부분은 9m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9m를 넘는 부분은 각 부분의 정북 방향에서부터 2분의 1을 이격해야 되는 법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적용이 되는 법이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일조권 제한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변에 집도 없는 저 전원 주택지에 집을 지을 건데 여기서는 9m라는 게 해당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에 9m가 넘어갔을 경우에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52조에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외벽 마감재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9m 이상인 경우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3층인데 9m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느냐? 적용이 됩니다. 3층 이상이기 때문에. 2층인데 9m를 넘는다. 적용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겠죠.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필로티 주차장의 천정 마감까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혹은 주차해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인 경우에는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써야 하는데요. 물론 시중에 단열재, 요즘 준불연 단열재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 마감 재료로 요즘 자주 쓰이는 목재 패널, 파나목이라고 하죠. 목재 패널은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불연 인증을 받은 목재 패널도 많이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에 상당한 상승 요인이 있겠죠. 자, 이래서 9m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설계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 말에 추가가 된 법령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은 아니고요.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을 얘기합니다. 창호와 인접대지 경계선 간에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이때는 이 1.5m 이내에 있는 모든 창은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시스템 플라스틱 창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방화 인증을 받은 방화 유리창을 설치를 해야 하고요. 틀도 마찬가지고 유리도 방화 유리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문의 형태나 크기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받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설치하는 창문은 대지 경계에서 1.5m를 벗어났는데 그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의 일부라도 대지 경계에서 1.5m에 걸리면 그 벽에 있는 모든 창은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법이 과도하게 규제를 하냐. 최근에 화재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대지 경계에서 우리가 1.5m, 그 다음에 옆 대지에서 1.5m에서 3m 이내에는 특별히 방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방화 유리창도 해당되는 건물은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9, 저희 설계하는 건축사들도 9m 하면 일단 노이로제입니다. 네, 스트레스고요. 요게 이런 법령 저런 법령이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조목조목 법령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문제는 평지붕일 경우에 높이 9m가 2층 건물인 경우에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경사지붕일 때 경사지붕의 최고 상단이 9m가 넘는 경우는 흔치 않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비 예산을 잡으실 때도 감안하셔서 설계하고 공사해야 될 사항입니다.